자,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입니다. 자, 차별적으로 접촉한다는 얘기야. 옛날에는 이것을 분화적 접촉 이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식 표현이에요. 일본은 디퍼런셜을 분화적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야. 그걸 그대로 우리가 따라왔다가 이제 아무리 봐도 뭐 말이 안 맞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많은 젊은 이제 우리 교수들이 이제 학자들이 미국 가서 이제 직접 공부하고 왔단 말이죠. 일본 아이들 것은 그냥 독일을 이제 미국 것을 독일에서 베끼고 독일에서 배우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2중 3중으로 물 건너서 왔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범죄학자들이 전부 다 직접 미국 가서 배워오신 분들입니다. 그 초장기에 약 30년 전에 미국의 범죄학을 직접 배워오신 분들하고 왔던 첫 번째 주자들이 누구냐면 이제 우리 지금 이제 퇴임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이윤호 교수님이나 이제 이백철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초기 주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범죄학의 뿌리를 만듭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윤호 교수님한테 이제 석사 지도를 받았고요. 이백철 교수님한테 이제 박사 지도를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토종적인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어떤 범죄 문제하고 미국에서 이제 가지고 오신 이 이론을 가장 근접해서 초창기에 배웠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따르트가 나왔어요. 따르트는 모방의 법칙을 얘기했어. 우리 이미 배웠죠. 거리의 법칙, 방향의 법칙, 무한 진행의 법칙, 삽입의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모방 법칙을 얘기를 했어. 근데 이거 모방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좀 더 정치하게 얘기하면 학습이란 말이에요. 이 학습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서덜랜드 얘기하는 백지설입니다.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선악도 아니고 성선도 아니라는 거야. 그냥 백지와 같은 상태로 우리는 태어나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배운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배운다는 것은 정상인이건 아니건 똑같다 이렇게 봐요. 비정상인 그러니까 범죄인도 결국은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서 화이트 칼라 범죄도 결국은 배움의 결과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배우는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명제를 9개를 제시를 했는데 이제 차별적인 접촉이라는 개념은 다시 또 여기다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 자 얼마나 어린 나이에 언제 사람을 만났느냐 또 얼마나 오랫동안 만났느냐 얼마나 그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만났느냐 또 얼마나 강도 있게 만났느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배움의 결과는 달라진다고 봤어요. 자 범죄를 한 사람이 옆에 이제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삼촌이 있어. 그럼 삼촌이 범죄꾼인데 늘 교도소에 다녀오는데 이 사람을 옆에서 직접 만나는 거야. 직접 만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차별적 접촉은. 그런데 그 사람이 범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스럽게 생각을 해. 야, 멋있네. 멋있다고 생각하면 뭐요? 잘 배우게 된단 말이야. 친구가 비행을 하는데 그 비행을 옆에서 보니까 멋있어 보여. 존경스러워. 내가 못하는 것을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운다니까. 훨씬 더 잘 배우게 된다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담고 있어요. 한번 볼까? 1명제. 따르트의 모방의 법칙을 수용해서 범죄 행위는 학습의 결과다 이렇게 봐요. 배운 결과다 이런 얘기야. 2명제. 이거 명제는 다 암기할 필요는 없어. 범죄자도 정상인과 다름없이 의사소통 과정에 있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배우게 된다. 3명제. 범죄는 부모, 가족, 친구 등 직접적인 친밀 집단과의 접촉 과정에서 배우게 된다. 자, 4명제. 자, 학습에는 범행의 기술, 하고자 하는 동기, 욕망, 합리화 방법, 태도, 구체적 방향의 학습을 포함한다. 모든 것을 배운다는 거야. 자, 5명제. 법 규범을 우호적 또는 비우호적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동기와 욕구의 특정한 방향을 학습한다. 자, 범죄를 한 사람이 법 규범을 자, 법이 있죠. 법을 이것이 지켜야 하는 것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범죄를 동기와 욕구의 특정한 방향을 학습한다. 이거니까 범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학습한다 이 말이죠. 배운다 이 말이죠. 이것은 구명제라고 하는 것은 학습의 명제입니다. 학습의 명제. 비행을 배우느냐 아니면 적법하고 정상적인 삶을 배우느냐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없다고 보는 거야. 범죄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생각을 갖고 누구를 만나고 얼마나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법에 대한 비우호적 정의가 우호적 정의보다 클 때 범행을 실행한다. 자, 이해가 되죠? 자, 비우호적 이런 말, 우호적 이거예요. 법을 지켜야 한다. 우호적. 지키지 않아도 된다. 비우호적. 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이 많으면 범죄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칠명제. 자, 차별적 접촉은 접촉 후 빈도가 많고 얼마나 많이 만나고 얼마나 길게 만나고 따라서 학습의 효과가 커진다. 그 다음에 시기가 빠를수록 강도가 클수록 더 배우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팔명제는 범죄자와 준법자 차이는 접촉 유형에 있을 뿐, 접촉 유형, 이런 사람 자주 만나냐, 얼마나 오래 만나냐 이런 데 차이가 있을 뿐 학습이 배워가는 진행의 과정에는 차이가 없다. 이게 이런 용어들 다 보셔야 해. 과정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자, 구명제. 일반적인 욕구나 가치관으로는 범죄 행위를 설명할 수 없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일반적인 욕구,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구 있잖아요. 이를테면 돈을 많이 벌자, 부의 성취라는 욕구, 이 자체는 다 똑같다 이거야. 자, 법을 준수하는 사람도 돈을 많이 벌어야지. 벌려고 뭘 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벌려는 욕심은 같지만 뭐요? 그 방법을 더 예시하고 그냥 도둑질을 할래? 라고 하는 것은 도둑이 되고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 일반적인 욕구나 가치관 이 자체만으로는 범죄 행위를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봐요. 어떤 사람들은 비범죄적 행동을 통해서도 동일한 욕구와 가치관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는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지금 차별적 접촉 이론인데 이것이 이제 너무 뜨거운 감자야. 아주 너무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꼭 그렇다면 그것이 다 맞는 얘기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수정 보완 이론들이 나타납니다. 자, 퀸이가 이제 기호 이론으로 자, 접촉 후 강도, 우선순위 등 측정과 검증에 곤란하지 않느냐. 네 말이야. 말은 그럴듯해. 그런데 그거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접촉의 강도를 정할 때 측정하고 검증할 수 있어? 이것에 대해서 퀸이는 기호 이론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레크리스의 자기관념 이론이라는 게 있어. 이건 이제 통제 이론에 속하는데요. 자, 차별적 반응의 무시에 대한 비판을 보완했다. 자,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만나요? 오랫동안 만나요? 어린 시절에 만나요? 강도가 있게 만나요? 그러면 아버지가 범죄자면, 삼촌이 범죄자면, 친구가 범죄자면 다 범죄자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야. 자기 관념이 강하면 다르게 반응하더라는 거야. 꼭 배운다고 그대로 배워지는 것은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크리스의 자기 관념 이론이고요. 또 버제스와 에이커스는 차별적 강화 이론으로 이 학습 과정에 대한 설명을 보완해 줍니다. 뭐냐면 단순히 만나고 접촉하고 가까운 사람만 있으면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보상. 이 차별적인 강화라는 것은 보상을 말합니다. 뭔가 범죄를 했더니 야, 돈이 많이 들어오네. 자,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에이커스란 사람을 기억해요. 에이커스. A 차 사고가 났어. A 차 사고. 에이커스야. 그러면 이거 차 사고가 났네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정의라고 그래. 그것 보고 데피니션 정의. 그 다음에 앞차에서 어때요? 접촉 사고가 나면 차별적인 접촉은 일단 일어납니다. 접촉. 자, 접촉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사고 났네라고 정의를 해요. 그 다음에 앞차에서 누가 내려옵니까? 운전자가 이제 머리를 잡고 내려오죠. 어우, 머리야, 허리야 하면서 내려와.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병원에 가서 보험사를 통해서 보험금을 잔뜩 탄단 말이야. 이것을 보고 차별적으로 모방을 하게 된다니까. 저 사람 이게 보니까 이게 별것도 아닌데 저렇게 접촉사고 난 것을 정의하고 보상을 크게 받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나도 배우게 된다는 게 모방하게 된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차별적 강화 이론, 사회적 학습 이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학습 과정에 대한 설명을 보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상이 따를 때 더 배우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걸레제의 차별적 동일화라는 말이다. 동일화. 뒤에 가서 보겠지만 매스미디어 등 중거되는 접촉 집단을 확대해서 적용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서덜랜드는 반드시 뭐예요?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배운다고 봤어. 그런데 걸레제는 아니야.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참고되는 접촉 집단.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책을 보고 거기에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과 나를 동일시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 동일화 이론입니다. 자, 마차와 사이커스의 중화기술 이론이 있어요. 범죄인이 되는 과정의 차이를 수정을 합니다. 자, 합리화를 시킨다는 거야. 자, 접촉을 해서 계속 배운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배우는데 결국은 범죄를 하고 나서 합리화해버리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클라우드와 오린의 차별적 기회구조 이론. 자, 학습 환경의 접근 가능성을 얘기했죠. 우리 이미 봤잖아요. 차별적으로 끌어오르는 분노야. 차별적 기회구조 때문에. 그래서 학습 환경이 어떤 사람은 배우게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배우게 된다. 접근 가능성을 문제 삼아서 문제 해결했다.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서덜랜드의 학습 이론이 워낙에 대단한 이론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 이론이 이렇게 많이 나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